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4년 12월 14일 CAT 2급 2교시 이제 치수 기입하고 배치하고 이제 출력 설정하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전에 사설이 좀 길었는데 이번에 좀 짧게 하려고 노력해 보겠지만 그래도 할 말이 많은 것 같아. 자, 벌써부터 할 말이 생각나면 어떡하지? 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한테 이런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격증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종종 계신데 잘못 알고 있어요. 자격증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자격증은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취준생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자격증은 기업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그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해야 됩니다. 돈을 내는 사람이 응시생인데 왜 그렇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 자기네들이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대부분의 기업들. 대기업을 빼고는 자체적으로 직업들의 사원들의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대기업, 아주 큰 대기업이 아니고선. 그런 사람들의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체해주기 위해서, 기업이 만든 세금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게 국가 자격이고요. 민간 자격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자격에서도 너무 많은 걸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세세하게 나오는 것들을 민간 자격 회사한테 너네들 자격증이라고 인정을 해줄게 심사만 하고 대신에 우리는 너네들한테 비용적인 지원을 못 해줘. 그거는 니들이 운영하면서 응시생들한테 알아서 받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대학 입시 원서 쓸 때 그 원서비 누가 냅니까? 예, 입시 시험 그 원서 쓰는 학생이네요. 그 누가 먹어요? 학교가 먹어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어차피 그런 것들을 하려면 관리 인원이 들어가고 다 그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용을 나는 이 대학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즉 나는 취직을 하고 싶어서 자격을 따야 되니까 내 돈을 내고서라도 자격을 증빙받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냈다고 해서 그 돈 낸 사람을 봐주면 안 되는 게 자격시험입니다. 원래 체계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객의 그 개념하고 달라요. 자격시험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공부 좀 하고 말씀을 하세요. 자격시험은 애당초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돈 내고 나를 위한 제도인데 왜 나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해주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약간 갑자기 또 사설로 빠졌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번에 이제 영상 다 그렸으니까 치수 기입해야 되게 출처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D 치고 엔터. 자 그리고 수정 들어가고요. 오랜만에 이제 다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한동안 얘기 안 했더니 자 요거 색상 바꾸시는 분들 감점입니다. 자, 여기 치수 너머로 연장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요 값 바꾸시는 분들 감점입니다. 요런 분들이 자꾸 왜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감점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제발. 자, 기업입 화살표. 자, 중심 표시 없음 안 하시면 감점입니다. 없음으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중심 표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요거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문자. 여기서는 이제 땡땡땡 눌러가지고 스타일로 들어가야죠. 스타일에서 굴림으로. 앞에 골뱅이 있는 거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적용. 닫기. 문자 색상은 반드시 노란색으로. 뭐 이건 다들 잘 하시니까. 중요한 게 문자 높이 제발 바꾸지 마세요. 여전히 바꾸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꾸 국가자격 시험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는데 국가자격 시험 그리고 국가자격 시험을 대입을 하니까 3.5를 그건 또 국가자격 시험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해하겠어. 4를 대입한다든가 6을 대입한다든가 5를 대입하시는 분들은 대체 뭐예요? 그런 분들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지? 도대체 누가 그런 거를 퍼뜨리고 있는 거야? 네, 아닙니다. 자, 무조건 2.5인 채로 그대로 두시는 거고요. 건들지 마세요. 자, 맞춤. 자, 맞춤에서, 맞춤 하기 전에 이거부터 봐야겠구나. 문자 정렬. 문자 정렬은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반지름을 바깥에 기입한 거. 자, 그랬을 때는 지금 ISO 표준이죠. 이렇게 꺾여서.
IS표 좀 바꿔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맞춤에 가서 이제 맞춤 옵션은 볼 게 없습니다. 왜냐면 원의 지름 또는 반지름을 원의 내부에다 기입했을 텐데 내부에다 기입한 게 없죠. 예,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축척 사용. 예, 여기서 축척이 1대2죠. 1대2. 즉, 요 도면을 2분의 1을 줄여서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글자는 원래 사이즈를 찾으려면 2배로, 역수로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축척의 역수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전체 축척 사용에. 자, 그 다음에 1차단이, 자, 여기서 소수점 저는 8자리까지 놓습니다. 요거는 꼭 똑같이 안 하셔도 감점은 되지 않아요. 예, 요거는 감점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행 체크하고요. 정밀도, 소수점 8자리까지 각도. 그 다음에 양억제 후행 체크해 주셔야겠죠. 네. 요걸 해주는 건 이제 제가 도면 그릴 때 뭐 실수한 거 없는지 미세한 실수라도 잡아내기 위해서. 왜냐면 미세한 실수를 했다 그래서 봐주지 않아요. 저 정도로 눈에 티가 안 나게 실수한 건데 그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넘어갑니다. 자, 캐드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최대의 소수점 자릿수가 이제 소수점 8자리까지다. 라고 한다면 그 8자리까지 틀린 거를 다 봅니다. 소수점 8자리에서 1 틀렸다. 네, 그것도 잡아요. 무조건 잡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 닫기.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수 기입하기 전에 이제 도면층, 현재 도면층을 치수로 변경을 해주시는 게 낫겠죠. 치수로 변경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정면도부터 치수를 차근차근 기입할 거예요. DLI. 자, 여기서 여기까지. 문자가 하나, 대충 2개 정도는 들어가게. 그리고 옆에 있는 문제랑 비율적으로 비슷하게. 제발 좀 이것 좀 하지 마세요. 이거. 뭐야? 아니면 이렇게 진짜 성의없게 기입하는 거.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성의없게 기입해도 제가 얘기하지만 CAT 기입에서 감점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감점 안 하냐 이거지. 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 시험에 관련되신 분들 제가 이제 이쪽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는 몇몇 아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 하는 말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네가 시험 문제에다가 시트 간격을 몇 미리를 띄우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 없냐 막 그런 얘기를 따지면서 옆에 그림으로 줬잖아 이 정도 비율로 띄우라고 그러면 이 정도 비율 이거는 명백하게 벗어나니까 이거는 그냥 감점 때리는 거 맞지. 그러니까 그럼 저게 치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내 눈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막 그렇게 하면서 민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제가 KPC 분들한테 하고 싶으니 민원은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냥 개 무시하라고. 그게 맞다고. 그냥 다 감점하라고. 가장 좋은 건요. 우리 국가자격 시험 보세요. 국가자격 시험 보면은 어디 틀렸는지 알려줘요. 안 알려주죠. KPC도 알려주지 마세요. 애당초 그걸 알려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성적 2 신청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세요. 그냥 묵살하시라고요. 그게 맞다고요. 자격증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고요. 성적 2 신청을 받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자, DLI. 자, 비슷한 정도로 띄워주시면 돼요. DCO. 다음 건 전 DCO 가지고 30mm를 찍어주겠습니다. 자, 치수기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DLI.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여기랑 똑같이 맞춰서. 자, 그 다음에 DCO.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DLI. 여기는 높이를 똑같이 맞출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비슷하게. 제 전산응용 지에서 기능사 치수 기입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 솔직히 이렇게 눈대중으로 비슷하게 하는 거 싫어해요. 전 이렇게도 안 해요. 정확하게 몇 미리 딱딱 맞춰서. 여기서까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제가 원래 이 시험을 봤다. 그러면 저는 제 나름대로 치수를 정했을 거예요. 몇 미리. 그래서 딱 거기에 맞춰서 딱딱 떨어지게 했을 거예요. 실제로 저 CS 2급 시험 봤을 때 그렇게 했고요. 땅 대충 안 하고. 여기도 이제 대충 이렇게.
전 대충 하는 게 더 스트레스던데. DRA. 자, 이 반지름이죠. 아, 아. 이거 지시선로 기입하고 여기 선 그리시는 분들 계신데, 안 됩니다. 일단은 객체 수부터 문제예요. 얘는 치수, 뒤에 반지름 치수로 기입하면 딱 선택하면 하나죠. 근데 지시선 쓰면, 퀵리더 쓰면은 이 선하고 요 글자하고 따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객체수가 3개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감점되냐면, 여기 있는 내가 강제적으로 그려준 이 선은 치수하고 분리돼 있잖아요. 치수가 분해됐다고 한 번 감점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입된 게 지시선인지 반지름 치수가 아니잖아요. 치수의 유형이 다르다고 한 번 감점이에요. 2번 감점돼요. 지시선 가지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번에 많이 나왔던 게, 요거 그리신 분들. 이거를 여기를 찍더라고요. 치수를 여기를 찍어요. 여러분, 요 중심선하고 치수선하고 겹치고 중간에 비어있는 곳이 없잖아요. 이건 치수선 겹침입니다. 치수 보조선 겹침. 감점이에요. 무조건 치수는 중심선이 나와 있으면 중심선 끝점을 잡아야죠. 끝점을 잡으셔요. 그래서 여기 살짝 떨어져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진짜 요 각도, 요것도 좀 할 말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를 3점 각도로 기입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험 문제, CAT 문제 중에 예전에 하나 복사해서 할게요. 여기 중심선이 없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여기 각도 기입돼 있는 경우 있거든요. 수직하게. 요 수평선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어요? DAN 해가지고 엔터 한번 더 치면 3점으로 넘어가죠. 3점 각도로. 그래놓고 원점을 먼저 찍고, 그다음에 대각선의 요 끝점을 찍고, 요 수평 방향으로 한 0.01 정도 살짝 띄워가지고 엔터 쳐서 이렇게 기입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치수 보조선 끄고 이걸 여기서 해요. 이게 되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됐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지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입한 사람은 응용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본 것만 그래요. 이거를 원리와 저걸 왜 저렇게 하는지 그 개념을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생긴 거랑 비슷한 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방법을 외워버린 거예요. 응용을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자기가 본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야. 그렇게 학습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실무 진짜 못해요. 실무는 여러분들이 경험 못한 상황이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면 그 선생님이 왜 그걸 그렇게 했는지의 원리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방법을 순서대로 따라하는 거야. 생각 없이 그걸 반복을 해. 리피트를 해. 그렇게 공부할 거면요, 공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영상 찍을 때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를, 명령을 어떤 순서로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제가 저 명령을 왜 선택했으며, 저 명령을 쓰는 다양한 방법 중에 왜 저런 방법을 쓰고 있는지, 그 원인이,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생각 과정,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이 없으면 이 학습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뭐예요? 제가 보여준 거 외에는 못해요. 결론적으로 그걸 회사에서 그 상황을 인지를 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얘는 우리 회사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애가 돼요. 회사 업무라는 게 그래요. 학원에서 아무리 많은 케이스를 보여준다 그래도 회사에서 발생되는 케이스에 1%도 못 보여줘요. 왜? 어디까지나 학원은 범용교육 기관이에요. 범용적인 것밖에 못해요. 그런 식으로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원리와 원칙이에요. 얘는 그래도 판단을 해보면은 여기 수직선이 있잖아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중심선을 그렸어. 그렸는데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고 평선을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해. 이거 맞는 거 아닌가요? 얘랑 분리돼 있죠. 직선이 분해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감점을 해요. 이거 왜 그래요? 아니 있잖아 수평선 여기. 왜 저런 지금 내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도면 그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려진 상황인지를 전혀 인지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요소가 뭐가 있는지도 전혀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지금 현 상황을 아무것도 판단을 못하고 있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예전에 봤던 그거랑 비슷한데 그냥 그 방식을 써야지. 그런 사람이 과연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자격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냐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거 틀려봤자 감점 얼마 안 되거든요. 요거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한 감점은 다 2점짜리 감점이에요. 2점짜리 감점. 그럼 많이 나와봤자 2개, 3개라고요. 그럼 6점이야. 그럼 이렇게 응용력이 안 되는 애가 6점밖에 안 틀렸어. 나머지 다 잘했어. 그럼 합격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 시험은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진 애를 변별할 수 있는 시험인가? 처음점 이 시험에 대해서 보다 보면은 지금 뭐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시험은 변별이라는 것 자체가 없구나. 그 업무 능력이 되는 애랑 안 되는 애랑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시험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구나. 지금 그렇게밖에 안 되고 있다. 어쨌든 자 DAN 자 얘는 여기 이 선이 있잖아. 중심선이 그런 상황에서 얘를 찍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빼면 되죠. 그렇죠? 네,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놓여진 상황을 판단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 지금 놓여진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 뭔가를 응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우측면도 다 끝났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평면도 PLI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죠? 31 적절하게. 그 다음에 여기 전체 높이. 그거는 여기랑 높이를 맞춰야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거 요렇게 중심선 그려놓고 여길 찍어요. 이렇게 겹쳤죠. 안 됩니다. 이렇게 찍고 여기는 뭐 맞출 데가 없으니까 그냥 문자 2개 들어갈 정도로 적절히. 여기도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이게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자, 이거를 DAL로 해요. DAL로 해서 중간점을 잡고 여기 이제 직교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PER 직교로 이렇게 잡아요. 잡고 나서 이렇게 빼버리는데 이게 뭐예요? 겹쳤죠. 시도보지선 겹치면 안 돼요. 여기는 끝난 말이에요. 여기는 인지하고 끄는 사람이 계세요. 근데 여기 요만큼 겹친 거 이거 인지 못하고 냅두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게 1교시는 또 양상이 달라요. 1교시는 이렇게 되면 여기 중간점에서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허공이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애매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붙이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다 붙이면 1교시 거는 얘가 아마 요 치수보조선이 요 반대쪽으로 역전될 거예요. 넘어가 버린다고. 넘어가면서 여기 치수보조선 하나도 안 튀어나오고 그 상황 돼 버리는데 이렇게 붙이면 여기 치수보조선이 안 튀어나오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안 튀어나오잖아요. 안 튀어나오면 요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치수를 다른 형태로 기입한 거죠. 감점이. 치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있는 치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어딨긴 여기서 이렇게 기입하라고 돼 있잖아. 문제에. 그러니까 그 응시생들이 자꾸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네 기준이고 문제에선 이렇게 기입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이 치수가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입해달라고 했다고. 이런 형태로 보이게 기입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치수를 이렇게 어떤 선이 끝나는 점에다 맞추는 거는 도면에서 잘 안 하는 행위예요. 가급적 피하는 행위라고. 왜냐면 저게 형상의 오해를 되게 심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놓는다. 더 심한 경우 얘기해 줄까요? 이런 분들 계세요. 여기 DRA. 찍었죠?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세요. 진짜로. 이런 분 계세요. 물론 이분이 의도하고 한 게 아니라 얘를 놓는데 요 선 근처에서 놓은 거지. 놓으니까 이렇게 확 오스랩이 잡히니까 확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렇게 놓인다라는 게 컨트롤을 할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캐드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럼 이 사람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억지를 써요? 이런 거 감점하는 게 어딨냐고. 아니, 컨트롤이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캐드가 지금. 그렇죠? 근데 억지를 써요. 왜? 착증이 떨어진 게 열받으니까. 아니, 실력이 안 되는데 실력이 안 돼서 떨어졌는데 왜 열받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것부터가 이해가 가요. 본인이 실력이 안 돼서 떨어졌잖아. 근데 왜 열받아? 실력이 안 돼서 떨어지기 싫었으면 실력이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지 말았어야지. 그런 거죠. 어쨌든 요 부분은 대부분 DLI로 하실 거예요. 학원 강사님들 DLI로 하시는데, 뭐 DLI로 하면은 뭐 DLI로 해도 되고, DAL로 해도 돼요, 솔직히는. 그죠? 단지 이제 DAL로 하게 되면은 꼭 정해지는 게 뭐냐면, 무조건 여기서 해야 돼. 무조건 이쪽 선에 있는 요소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DAL. 여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PER. 직교로 여기를 찍고,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치수 부조선 없애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DLI로 하게 되면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죠. DLI로 하게 되면 이쪽 선에 있는 요소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R 엔터 대각의 요각도를 따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뭐 어느 걸 선택하든 이제 본인의 선택이에요. 이건. 그렇죠? 상관없다. 대신에 이제 여기 치수 보조선은 없애야겠죠. 그래서 컨트롤 1번. 자, 그리고 나서 치수 선택하고 치수 보조선 원 끄기. 그쵸? 왜냐면 전 여기를 처음 찍었으니까. 그쵸? 이게 원이겠죠. 끄기. 그래서 닫고. 그래서 이제 뭐 DAL로 하셔도 되고 DLI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DAN 각도 여기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DLI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자르고 이제 적절히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또 DLI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땅 띄고 이제 높인 얘랑 맞출게요. 맞췄는데 뭐예요? 이쪽으로 가 있죠. 이거 그대로 놓으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치트기 펜데 이거 그대로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여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그러니까 저렇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치수를 딱 선택하면 뭐가 나와요? 파란색 그림점이 나오죠. 치수 문자 쪽에. 얘를 잡고 어떻게 해줘요? 여기 가운데 중간점으로 땅. 기본적으로 중간점이 꺼져 있죠. 여러분들은. 네. 저는 중간점 끄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저는 중간점을 안 꺼요. 근데 저도 학생들한테는 중간점을 웬만하면 끄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중간점에 대한 그 컨트롤을 제대로 할 줄 아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저는 그거를 학생들이 익히기를 바라지만 시험 때까지 그게 익혀지는 학생이 진짜 별로 없어요. 습관적으로 중간점에 대한 그 강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잘하는 학생들은 자만해가지고 저 중간점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잘하는 애들. 저거는 제가 어떻게 잡으려고 해도 잘 안 잡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간점을 놓고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중간점을 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저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발생하긴 하는데 좀 일을 대충 하면 대충 하지 않으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DCO 하고 쭉 이어서 가면 돼요. 다음 거지.
이거 꼭 가운데로 넣으셔야 돼요.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건 감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치수기 빠진 데 없나?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17개. 맞네요. 제가 치수 숫자는 세봤거든요. 17개가 맞습니다. 전체 치수가. 예, 만약에 이제 치수에 17개니까 절반이면 예, 9개 기준으로 해서 8개만 내가 치수를 기입했다 그러면 예, 실격이죠. 예, 50% 미만 기입이면 실격이니까. 자, 그리고 치수 다 기입했고 치수 다 기입한 순간에 이제 문제가 없었으면 이제 얘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델리트. 수정할 게 없으니까. 예,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거 안 지우시면 분명히 얘기지만 45선 안 지우시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예, 불필요한 객체 남음. 예, 무려 8점 감점짜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꼭 지우시고요. 8점이 날아가지 않게. 자, 그러면 이제 패치 작업 들어가면 되겠죠. 자, 패치부터는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 LIMITS 패치 탭을 누르고 리미트 설정부터 0,0 그다음에 297, 210. 요건 반복되는 작업들이니까 만약에 이게 잘 안 되신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연습을 안 하신 거예요. REC 문제 한 번 푸실 때마다 배치 작업 한 번씩 무조건 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렉탱, 그 다음에 0,0, 그 다음에 297, 210.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옵셋 10mm, 안쪽으로 10mm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요 리미치 영역은 선택해서 델리트 반드시 지워주셔야 됩니다. 안 지워주시면 감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선택을 해서 도면층, 여기서부터 그려지는 건 모두 0번 도면층입니다. 0번 도면층을 바꿔주고 익스플로드 X 선택해서 분해해 주시고 옵셋 8. 자, 요 위에 선 다중 M 해서 아래쪽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자, ESC 옵셋 30. 자, 여기 오른쪽 선 왼쪽으로 한 번. ESC 옵셋 25. 자, 여기 옵셋 해준 선 왼쪽으로 한 번 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림 TR 엔터 트림으로 정리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DT, MT 상관없고요. 저는 DT를 씁니다. DT 자리 맞추기 J 그 다음에 중간 중심 MC 해주고요. 자, 문자의 중간점을 어디다 놓을 거냐? 두 점 사이 중간에서 사각형의 대각의 중간점으로 놓을 겁니다. 자, 여기 문자 높이는 3이죠. 3 엔터. 자, 회전각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한형 전원에서 수, 험, 전, 호 적어주시면 되고 엔터 두 번째 서 끝내면 되겠죠. 자, 작성되는 문자는 선택해서 도면층 어디로? 당연히 문자로 하셔야 되고요. 자, 요거를 이제 카피하면 되겠죠. 카피. 자, 이 글자의 가운데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삽입점 요 가운데 잡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중간 대각 보내주고 그 다음에 카피 쭉 해서 자, 여기는 이름 여기는 일자 수험번호 여기 원래 그 예시에 뭐라고 나와 있죠? A라고 나와 있죠. 네, 여기다 A 적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감점이겠죠. 수험번호 본인 수험번호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고 이름 여기 기본 문제에 뭐라고 써 있어요? 홍길동이라고 써 있죠. 네, 여기다 홍길동 진짜 적으시는 분들 계세요. 본인이 홍길동도 아니고 본인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험번호 일자는 2024.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2.14 이렇게 적었겠죠. 한 칸 띄고 이렇게. 요거 간혹 가다가 이제 다시로 하시는 분들 감점입니다. 진짜 다시로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기 2024인데
여기서 20을 잘라요. 네, 감점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에서 형식을 제시하고 있어요. 2024.12.14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달라고 문제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작성을 한다. 아니 그 뭐가 다르다고 그거 가지고 제대로 문제를 지금 제대로 안 보고 계세요. 문제를 제대로 보고 하시면 돼요. 당연히 감점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줌올.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식 다 그렇으니까 갖다 놔야겠죠. 모형에 있는 거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MV죠. 이용을 하고요. 뷰포트는 이제 3개만 필요합니다.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3개만 필요하고, 4개를 불러와서 3개로 하나 지우고 3개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3개를 써요. 그래서 3 엔터. 자, 가장 큰 거를 저는 오른쪽으로 보내고요. R 엔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쪽 코너까지 찍어주면 이렇게. 그쵸? 자, 여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평면도가 화면의 가운데, 그리고 여기는 정면도가 화면의 가운데, 그리고 여기는 우측면도가 화면의 가운데 오게 이렇게 배치를 할 거고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가고, 자, 이거 선택을 하고, 자, 축척. 여기 다양함 써 있는데, 자, 얘를 1대2로 바꿔줘야겠죠. 땅. 네, 축척에 써 있는 대로. ESC. 자, 여기는 더블 클릭해가지고요. 이제 30일 위에 가까이 올라가 있죠. 공간이 상당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위쪽으로 가까이 붙여주겠습니다. 30일. 그 다음에 정면 쪽. 정면 쪽은 여기서 여기 떨어진 거. 요거보다 좀 더 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떨어뜨리면 되겠나? 자, 그리고 바닥에서는 요거 들어갈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을 정도만 띄워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요 사이도 공간 충분하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죠. 요 공간, 요 공간은 얘가 살짝 뒤로 가도 될 것 같네. 살짝 뒤로 가도 될 것 같다. 요 정도. 너무 많이 됐나?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빈 공간 더블 클릭. 요 세 개 다 이제 1대2로 사이즈도 맞고 다 맞았으니까 정렬. 정면도랑 우측면도랑 수평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 정면도랑 평면도랑 수직이 맞아야 되고, 자, 그걸 이제 해주는 건 이제 MV 셋업입니다. MV 셋업. 커맨드 창이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뭐, 캐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점검을 하고, 자,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할게요. 이제 A 엔터. 정렬이죠. A 엔터.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 정렬을 먼저 잡을 겁니다. 그래서 H 엔터. 수평 정렬. 수평 정렬 하니까는 또 여긴 또 제대로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요구사항은 또 제대로 안 나오네요. 일단 정면도 쪽에서 한 점을 잡아야겠죠. 근데 이제 오스랩이 자동으로 꺼지니까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자, 저는 끝점을 이용할게요. 끝점 이용해서 정면도의 제일 하단에 있는 점 중에 하나를 잡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측면도 와서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끝점을 이용해서 마찬가지 우측면도 제일 하단에 있는 점 중에 하나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수평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정렬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V 엔터. V 엔터. 이렇게 하니까 또 여긴 또뭐 이상하게 써지는 거는 제대로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마찬가지 정면에서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끝점. 자, 여기 끝점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끝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는 이제 다 정렬이 끝났으니까 ESC 명령 종료하고요.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이제 페이퍼 스페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택하고요. 자, 얘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도면층은 뷰포트로 가야겠죠. 뷰포트로 보내주고. 안 가는데? 이 현상이 일어났다. 픽퍼스트를 볼게요. 만약에 저 영상에는 PICK FIR ST 픽퍼스트라는 명령을 확인해야 되고 요 값을 1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도면층은 현재 도면층이 뷰포트로 바뀌는 다시 치수로 바꿔놓고 이제 얘를 다시 선택을 해서 뷰포트를 선택을 할게요. 예, 제대로 바뀌었죠.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도면층 바꿀 때 먼저 선택하고 저렇게
위에 있는 창을 통해서 바꿔주는 게 안 되시면 안 되고 이제 내가 선택한 도면층이 현재 도면층으로 그냥 바뀌어버린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픽 퍼스트. 픽이라는 게 찍다잖아요. 선택하다. 그쵸? 선택하다고 first 첫 번째로. 이게 뭔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오토캐드의 명령의 구조는 명령을 먼저 실행하고 나중에 객체를 선택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사용 방법인데 픽 퍼스트라는 건 그게 반대로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뷰포트를 선택하고 나서 명령을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선택이 먼저 되면 안 되는 게 원래 캐드예요. 근데 이제 그걸 될 수 있게 해주는 변수가 픽 퍼스트예요. 첫 번째 선택한 걸 이제 내가 선택한 선택자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되는 것들을 해주는 게 이제 픽 퍼스트인데 이 값이 캐드를 쓰다 보면 자동으로 저렇게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이건 제가 학생들 수업할 때도 많이 겪는 건데 저도 이제 저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때 이제 픽 퍼스트라는 저 변수를 모르면 실제 시험 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뭐가 안 되니까. 물론 저것도 피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응용을 하면 피해가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잘 안 된다. 간혹 가다가 이 픽 퍼스트 요 안 되는 걸로 대부분 이제 응시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컴퓨터 고장났다 그래요. 근데 컴퓨터 고장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요 픽 퍼스트가 안 되면 감독관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이긴 딱 하나요. 본인이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쓸 줄 모르니까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건 본인이 알아야 돼요. 이거 감독관이 알려주면 안 돼요. 감독관이 해결해줘도 안 되는 거고. 왜냐면 이거 운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요 픽퍼스트는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좀 선 없애는 거는 이제, 여기 뷰포트에서 이제 저는 두 번째, 1, 2, 3, 세 개 있는데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은데 이제 저는 두 번째 프리즈를 이용을 해서 꺼줄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선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뷰 타이틀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뷰 타이틀은 인서트, I 엔터. 인서트 창을 통해서 이제 여기 타이틀이라는 블럭이 있고요. 이걸 클릭을 해서 적정한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중요한 거, 도면층이 꼭 0으로 가야 됩니다. 0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글자는 전 여기서 복사해서 쓰는 편이죠. 카피. 그래서 여기 수험번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위치로 직교 끄고, 위쪽에 하나 필요하고요. 아래쪽에 하나 필요합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그냥 갖고 온 문제는 문자 높이 3, 얘도 문자 높이 3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문자 높이 3.5가 돼야 되고 문자 높이 2.5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컨트롤 1번 특성창을 띄우고요. 특성창을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선택을 하죠. 딱 선택을 하고 얘는 3.5가 돼야 되니까 높이에서 3.5를 입력을 하고요. 글자 커지죠. 자, ESC 자, 아래 거는 선택을 해서 높이에서 2.5를 입력을 합니다. 요거는 바꿔주셔야겠죠. 여기는 좀 확대를 해서 간격을 좀 조정을 할게요. 얘는 좀 더 위로 붙어야 될 것 같고요. 아래로 해야 될 거예요. 이것도 저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거 할 때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래놓고 맞다고 우기는 학생들이 버럭버럭 이거는 좀 솔직히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이걸 우겨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응시생들이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그냥 봐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자기 합격시켜달라고 무조건 저걸 왜 감점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민원들은 아예 받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잘못 안 된 거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리 띄웠는지 당신이 알려줬어요? 그게 근거예요.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충 해놓고 나는 왜 감점시켰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도면 그리면 안 돼요. 아예 이쪽에 발도 못 붙이게 막아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정확하게 맞출 건 맞춰줘요 좀.
왜 그렇게 인생을 사시죠? 한 칸 띄고.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모든 분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태도를 가지신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비싼 돈 내고 자격증 시험 봤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본인이 돈을 얼마를 냈든 그건 상관없어요. 본인이 실력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본인이 태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떨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예, 저 문제하고 비슷하게 요 치수 147인 쪽에 글자가 있도록 이렇게 좀 당겨줄게요. 이 정도 이렇게 맞춰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처음에 딱 내려놓고 그 위치에서 좀 위치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좀 맞춰서 어느 정도 내려주고 이게 정상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일 웃긴 거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요 밑에 공간을 안 내가지고 공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간이 안 나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놔요. 이거 아니지 않나요? 근데 요거는 감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CAT에서 감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CAT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칼같이 감점할 거예요. 이거 왜 감점을 안 하죠, 이거? 그러면 회사 가서도 내가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 쳐. 공간 내가 처음에 도면을 배치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럼 내 상사가 나한테 잘했어? 그럴 것 같아요? 욕 나와요. 상사한테 욕 먹는다고요. 욕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 새끼 배치 똑바로 안 해? 꼼꼼하게 안 해? 이쁘게 안 할래? 깔끔하게 안 할래? 그런 얘기 한다고요. 회사에서.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 다각칸에서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CAT에 솔직히 말하면 얘를 저는 딱 정중하게 맞추잖아요. 정중하게 안 맞추고 요렇게 놔도 감점 안 한다고. 감점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회사에서 이걸 이렇게 옆으로 틀어놔봐요. 미쳤냐? 일하기 싫어? 이 얘기 나온다고요. 일하기 싫으면 가 집에. 월급 받지 말고. 그게 나온다고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너무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예요. 누가 봐도 일하기 싫다는 거 아니야. 최소한 자기가 맡은 자기 기능적인 분야잖아요. 업무잖아요. 똑바로 할 생각 해야죠. 제대로 정리할 생각 해야죠. 저는 그렇게 막 대충 해놓고 그거를 채점해달라고 자격시험에 채점해달라고 제출하는 학생의 정신 상태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할 거면 도면을 그리지 마세요. 자꾸 얘기하지만. 제대로 할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게 맞다고요. 자, 어쨌든 저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자, 이때는 직교를 키고 딱 위치가 수직 수평이 나오게 빼주시고요. 이 정도로 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요거 이렇게 정면도 같은 거 정면도 이 상태로 끝내시는 분들 계세요. 네, 바꿔주셔야 돼요. 다 감점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뷰 타이틀 다 배치했으면 이제 LTS. 자, 제가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건 0.25죠. 0.25 해서 기본적으로 확인이 될 거. 수문선이 저렇게 끊어진 형태로 표현되지 않은 게 완전히 일직선으로 보이는 게 한 개라도 있는가?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수문선이 충분히 길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심선은 개수가 하나, 둘, 세 개인데 여기는 두 개네요. 여기는 하나 맞고. 그러면 약간 좀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세 개 나오게 그러면 더 작아져야겠죠?
0.24 정도 해볼까요? 안 되고 0.23? 예, 0.23 하니까 1, 2, 3, 3개.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예, 이 정도면 딱 맞네. 어느 정도 개수를 좀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개별 축척, 선정 축척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전체 축척하고 개별 축척 두 가지가 있는데 개별 축척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꾸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개념이 잘못됐어요. 개별 축척은 전체적인 축척을 잡고 나서 안 잡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개만 따로 잡아야겠다라고 할 때 개별 축척을 쓰는 건데 그냥 쉴 데도 없이 개별 축척을 써서 하세요. 근데 이게 좀 독특한 게 특정 학원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는 얘기는 그 학원 강사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건데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그 강사한테는 배우지 마셔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이 캐드 소프트웨어를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그게 안 갖춰진 강사인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어떤 기능을 막 써버리는 학생들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작업하든 저렇게 하든 결과가 똑같으니까 그건 작업하는 사람마다 다른 거죠라고 하는데 이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건 있어요. 개념이라는 건. 근데 그분은 잘못 쓰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체 축척을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LT 스케일이라고 하는 LTS라는 그 명령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걸로 한번 조정을 하고 거기서 한두 개가 좀 마음에 안 들게 돼 있거나 이 한두 개만 바꿔야 한다.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의 파일 안에 축척이 다른 두 개의 도면이 있어요. 이때는 개별 축척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LTS는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두 개의 다른 축척에 대응이 안 된다고. 그때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개념이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통합적으로 해주는 이 시스템에서 개별 축척을 함부로 전부 다 개별 축척을 통해서 바꾼다라는 거는 좀 캐드를 잘못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개별 축척을 바꿔서 작업하지 마세요. 개별 축척이라는 게 이겁니다. 혹시 모를까봐 얘기하는데 컨트롤 1에서 나오는 여기 이거 이선중 축척. 그래서 객체를 선택을 하고 여기는 이선중 축척을 바꾸잖아요. 저거를 함부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CAT 2급에서는 다 잡고 안 잡히는 한두 개 잡을 때 그때만 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 했으니까 페이지 설정 해야겠죠. 예. 자, 페이지 PAGESETUP. 자, 수정. 자, 프린터는 DW2 PDF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ISO 전체 페이지까지 맞고 A4까지 맞는데 210이 아니라 297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롯 정형은 범위로 변경을 하게 돼 있고요. 플롯의 중심으로 가야겠죠. 네, 플롯의 중심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용지의 맞춤은 1대1로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롯 스타일은 모노크롬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닫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Z 엔터, A 엔터 주목을 한번 해주시고 컨트롤 S 저장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 저장한 파일을 이제 제출하면 되시겠죠. 중요한 거 마지막에 꼭 저장하는 거. 그리고 저는 중간중간에 저장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중간중간에 꼭 저장을 하세요. 시험 때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했습니다. 중간에 캐드에 좀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저거 해결 안 되면 캐드를 또 다시 깔아야 되는 건지 걱정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